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포커스 김민정입니다. 우리가 처리하는 형사사건의 대부분이 바로 폭력사건 등에 대한 구약식 절차인데요. 벌금 사안에 대해 별다른 고려 없이 구약식 기소했던 관행에 대전지검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전지검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은 정식 재판을 청구해 벌금을 구형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피해 회복 없이 약식 재판을 통해 벌금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이 더 이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영업범 등 포괄 일죄의 경우 판결 확정을 장기간 연기하는 사람들이 정식 재판을 남용하는 사례도 빈발했습니다. 2006년의 경우 구약식 기소 사건의 피고인이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비율이 약 10%에 이릅니다. 대전지검은 피고인이나 피해자들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불구속 구공판을 통해 벌금을 구형하는 새로운 사건 처리 기준을 정했습니다. 벌금 사안이라고 하면 당연히 구약식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정식 구공판하여 벌금을 구형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방안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불구속 구공판으로 벌금을 구형할 사건은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자가 재판 회부를 원하는 등 공판 절차에 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들이 그 대상입니다. 현재 대전지검은 약식명령 청구 전 약식명령 청구 통지서를 미리 피의자에게 발송해 이의가 있을 때 사실관계 및 벌금액에 대해 재검토하는 제도를 아울러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 간의 양형 감각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을 실시하게 되면 이러한 양형 감각의 차이를 다소 해소할 수 있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대전지검의 결정은 피의자나 피해자의 형사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적정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어 공판 중심주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PBS 송견입니다. 매년 휴가철이 되면 피서지에서는 불법 행위와 청소년 범죄 등 각종 행락질서와 관련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부산 동부지청과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부산동부지역협의회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산의 해수욕장에 청소년 선도 사무실인 바다사무소를 열었습니다. 하나, 우리는 비행 청소년과 범법자의 선도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6월 29일 부산 간내에 있는 해수욕장에 바다사무소를 열고 검찰 간부와 지역기관장 그리고 범방위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바다사무소는 1984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여름 부산의 해수욕장에 설치돼 청소년 유해 환경 정화 활동을 벌이며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해수욕장에는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모여들고 폭력과 또한 갈치 여러 가지 범행이 많이 오죠. 그래서 그네들을 찾아서 또 선도하고 또 기가 좋지 않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사무소가 설치된 곳은 해운대 등 간내 5개 해수욕장으로 각 사무소 순찰대원들은 민박업소 및 우범지역을 돌며 순찰을 하고 해수욕장 주변 유해업소에서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사무소 내부에서도 선도 상담실을 운영해 불량 가출 청소년을 선도하고 기가를 돕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 상황은 소년 전담 검사에게 매주 월요일마다 보고됩니다. 저희 검찰청에서도 법률적인 부분이라든지 상담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나와서 업소들에 대해서 지도도 하고 그런 쪽으로 조언을 해주고 도와줄 예정입니다. 올여름 다시 문을 연 바다사무소로 휴가철 행락질서가 확립되고 청소년의 탈선과 비행 요인이 정화되길 기대합니다. SPBS 정영민입니다. 여러분, 이프로스나 인터넷을 사용할 때 속도가 느려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으셨죠?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를 보다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이번에 검찰 종합통신망이 개선됩니다. 검찰 정보통신망은 충분치 못한 회선으로 업무용 프로그램과 인터넷을 같이 사용해 직원들 업무 처리나 대민 서비스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연 30억 원이 넘는 회선 요금 부담으로 증속이 어려웠으나 이번에 다른 사업의 예산을 절약해 개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3월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속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정보와 사업 예산을 최소화해서 최신 기술을 적용한 광대역 통합망으로
개편하게 됐습니다. 정보통신망 개선 사업은 3단계로 추진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이번 7월 초에 인터넷 회선 속도를 4배 증속해 인터넷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고, 이어 2단계로 대검과 고지검 간을 광대역 통합망으로 개편합니다. 마지막 3단계는 지청까지 광대역 통합망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네트워크 장비 및 보안 장비도 대용량 시스템으로 교체해 검찰 정보통신망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 내부 통신망은 다중서비스 지원 플랫폼이라는 최신 전송기술을 도입하고 전국을 3개의 독립형 전송망으로 구성해 지청은 현재 속도의 5배, 고지검은 현재 속도의 60배에서 600배까지 증속됩니다. 이번 사업으로 대용량 데이터의 전송이 가능해져 향후 활용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상 녹화물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유통관리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화 도입 등 유비쿼터스를 지향하는 검찰의 미래를 크게 앞당길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참고인의 허위 진술은 처벌하지 않던 것이 관행이었죠. 하지만 이 관행을 깨고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애꿎은 경찰관을 폭행죄로 무고한 사건에서 2명의 참고인까지 무고죄의 공범으로 입건했습니다. 지난 4월 안산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던 김 씨가 일행과 합세해 종업원을 폭행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받던 김 씨 일행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주점 사장이 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악용, 경찰이 종업원에게 저지른 폭행을 경찰과 사장이 결탁해 자기들에게 뒤집어 씌웠다며 경찰관을 독직 폭행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전직 경찰관이 경영하는 그런 주점에서 발생한 사건을 돕기 위해서 무고한 시민을 폭행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심하에서 수사를 착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 고소인과 참고인들의 모습은 사뭇 달랐습니다. 경찰 지구대 CCTV에는 이들이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는 장면이 찍히는가 하면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의 일행에서조차 그런 어떤 그 상반되는 우리가 진술을 확보해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 무고 혐의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경찰관들은 이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밝혀내게 된 겁니다. 안산지청은 이들이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해 자칫 경찰관의 잘못으로 오인될 수 있던 만큼 고소인을 무고죄로 구속 구공판하고 참고인까지 무고죄의 공범으로 입건 불구속 구공판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였던 경찰관들은 사건의 전말을 끝까지 파헤쳐 자신들의 무고함을 밝혀준 검찰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건을 이제 검찰이 또 수사를 이제 잘 해주시고 또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하셔가지고 일단 제 경찰 업무 협조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 SPBS 박종선입니다. 관공서에 전화를 걸었는데 이리저리 전화를 돌리기만 해서 짜증나셨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검찰 혁신의 창. 오늘은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꾸준히 개선돼 온 검찰 민원 상담센터의 변화된 모습을 만나봅니다. 여보세요. 경찰에 사건 넘어오고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담당직원을 바꿔드리겠습니다. 또 바꿉니까? 바빠 죽겠는데. 아직 멀었구만 이거. 검찰의 민원 전화 시스템 구축 이전의 교환원들은 민원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해 민원 전화가 걸려와도 일선 부서에 연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담당 부서 직원과 연결 도중 끊기거나 사유를 중복 설명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인해 짜증을 내는 민원인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검찰의 입장에서도 매년 증가하는 민원 전화 응대로 인해 사건 수사 등 본연 업무에 대한 집중이 어려웠습니다. 대검찰청은 업무 부담을 줄이고 민원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교환 시스템을 상담 중심 시스템으로 전환했고, 그 결과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권 총 9개 청에서 빠르고 정확한 민원 응대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 상담센터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검찰 민원 상담센터 운영이 있기까지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2006년 2월 시범 실시 이후 전화량 폭주와 함께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거나 끊기는 전화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상담원의 전문성 부족과 효율적이지 못한 상담 체계가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검찰청은 상시 학습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상담원이 검찰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을 활용한 교육 체계를 도입한 것입니다. 많이 들어오는 그런 질문들, 우리가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취합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거 모든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2007년 6월 현재 검찰 민원상담센터의 상담 전화 응답률은 98.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평균 98% 이상의 응답률을 보이는 대기업체 콜센터의 응답률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저희 검찰 민원상담센터에서는 사건과 집행과 검사실 등에서 민원인에게 발송하는 각종 통지서를 일원화해서 원스톱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민원인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일선 부서의 전화도 대폭 경감되게 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민원인과 일선 부서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 검찰 민원 상담센터를 전국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검찰 혁신의 창이었습니다. 지난 6월에 일어났던 호남터널 화재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을 맡은 검사가 사건 처리에 그치지 않고 그 원인과 대책까지 구조적인 문제를 관련 기관에 제기해서 화제입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에서 김현정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6월 2일 호남고속도로 하행선에서 호남터널로 진입하려던 대형 트럭이 터널 내에 있던 차를 들이받으면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전주지검 정읍지청의 안종호 검사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터널 관련 법 제도에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터널 관련 경우에는 터널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터널 내에 비상주차대가 필수적이고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형 환풍 시설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이 터널 길이에 맞춰서 규정돼 있었고 도로의 구조, 시설에 관한 규칙이 있기는 하지만 터널 길이가 1km가 넘는 경우로만 한정돼 있습니다. 이마저도 99년 후 신설 개량되는 도로에만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이번 호남터널 사고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750m에 이르렀기 때문에 1000m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대형 환풍시설도 없었고 비상주차대가 없었습니다. 안 검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한국도로공사 측에 제기했습니다. 터널 길이와 관계없이 터널 내 CCTV 설치, 터널 진입 전 일정 거리 안에 터널 내 상황을 고지하는 도로 전광 표지판 설치 등의 의견을 건의했습니다. 도로공사 측은 문제 제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편 시설 정비에 관한 문제점을 인식했습니다. 검찰에서 저희한테 권고한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좀 숙지를 하고 있고요. 본사 차원에서도 그걸 바탕으로 하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기준을 보완해서 저희도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을 충분히 보완할 예정입니다. 터널 사고의 근본적 대책에 대한 안 검사의 관심이 관련 기관의 경각심을 불어넣었습니다. 안 검사의 이러한 노력이 터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관련 법규 정비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SBBS 김현정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지난달 26일 대검찰청에서 정보공개와 참여마당 신문고에 대한 실무교육이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정보공개 처리 절차, 참여마당 신문고 사이트 활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대검찰청과 수도권, 대전권 담당자 총 4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달 27일 인도네시아 대법관 일행이 대검찰청을 방문했습니다. 검찰 자료실 견학과 기획조정부장과의 면담으로 이루어진 이번 방문은 양국이 상호 법 체계를 이해하고 관련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6월 29일 대검찰청에서 전국 심리생리검사관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심리생리검사관 등 총 23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심리생리검사관의 자질 향상과 업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거짓말 탐지와 뇌파 등 심리생리검사 분야에 대한 특강과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7월 5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첨단범죄수사연구회 제9회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일본 중앙대 법과대학원 나카노 메요시노리 교수의 컴퓨터 압수수색에 대한 특강이 있었으며 디지털 증거 조사 방식에 대한 중앙지검 검사들의 지정 토론도 열렸습니다. 지난 7월 2일 대검찰청에서 모범검사와 혁신 분야 기여 직원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들에 대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포상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모범검사 3명, 혁신 분야 검찰총장 표창 2명, 모범공무원 1명 등 총 24명이 상을 받았습니다. 이상 검찰 포커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7월 23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